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본 사회를 맡은 성북구청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공공사업팀장 이현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월곡 1구역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에 대한 선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이승록 성북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록 성북구청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좀 많이 궁금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청에서는 신속추진단을 별도로 약 한 2, 3년 전에 저희가 새로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 이런 궁금한 사항을 우리가 안내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컨설팅도 해주고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은 우리가 안내하는 소위 말해서 맞춤형 이런 아카데미 형태로 지금 오늘 또 바로 월곡 이 지역의 일부로 우리 구청 옛날로 말하면 재개발 우리 이제 재개발과도 있고 신속추진단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신통 같은 경우는 우리 신속추진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공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 안내 절차 오늘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이제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임시추진위원회 그리고 임시추진을 만들어서 추진위원장도 만들고 조합도 만들고 뭐 통합심의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그 절차들을 빨리 해서 결국은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우리에게 손해잖아요. 우리에게 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비용 대출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자도 발생할 것이고 다른 비용도 발생할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북구 약 한 120군데 됩니다. 지금 재개발이라든 신속통합 이런 하는 데가 한 120군데 되는데 곳곳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민들 간의 행역 이런 일로 약간의 갈등이 있다면 갈등까지도 우리가 중간에 직접 투입을 해서 서로 조정하는 이런 역할까지 우리 성북구 신속추진단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오면서 뭐 서울시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서울시 뭐 주거정비가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지역 우리 강동길 시의원님이 또 이런 거 관련된 그런 업무를 지난 2년 동안 계속 해왔어 서울시에서. 그래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동길 시의원이 있고 또 성북구에서는 우리 주거정비 사업단 신속추진단 우리 단장님을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좀 궁금하고 좀 필요한 것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뭐 있으면은 우리 성북구청 신속추진단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찾아오셔도 괜찮고 그래서 그러면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전에 재개발이라고 한다고 어땠어요? 뭐 집행부 있고 비례 있고 이런 항시 그 충돌이 되다 보니까 뭐 굉장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결국 여기에 대한 피해, 손실 그건 우리들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단축시키려고 했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여기까지 빨리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설명하고 9월달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설명 한 번 더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늘 또 9월달도 그 사이에도 혹시 누군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궁금해하거나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걸 정답을 알려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추진단 누가 뽑고 어쩌고 이런 것도 우리는 몰라요.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그런 사소한 일로
갈등만 없으면 행정에서 구에서는 뭐 저희가 책임질 것이고 시에서는 또 우리 강북에 시가 좀 있으니까 시에 올라가면 위에서 또 강릉구에 또 빨리 서울시 관계자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 다른 데보다도 우리 월곡동은 최고 좋은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오늘 잘 들으시고 설명 들으시고 이따 끝날 무렵에 질의 답변 있으면 그때 궁금해서 다 물어보세요. 물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혹시 오늘 못 오신 분 있으면 지난번에 구청에서 설명하는데 이거 이렇다고 하더라. 그런 부분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요. 여름에 이제 폭염만 갔는데 곧또 태풍이 올라가. 태풍이 오면 또 비가 폭우가 또 동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안전 특별히 이렇게 조심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여름에 잘 지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길 시의원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의원 강동길입니다. 반갑습니다. 21년도 12월에 이제 후보지로 지정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창립총회를 거쳐서 빨리 조합이 구성돼야 되거든요. 오늘의 이 주민 설명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창립총회를 거쳐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시공사 선정하고 여러 가지 설계사 선정해서 다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재산을 내놓고 다시 사업을 하는 거고 요즘 부동산 경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해서 아마 고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와 내 재산에 대한 가치들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으려고 믿고요. 저는 사실 정치하기 전에 법무사였습니다. 법무사 업무를 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를 주로 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난 2년 동안 또 서울시 상임위원회가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주로 다루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많고요. 더구나 이 지역은 제가 45년 이상 살았던 지역이어서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주거 환경이 좀 정비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이 많습니다. 우리 이승로 구청장께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 추진단 만들어서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많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다른 구보다도 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저 또한 서울시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편에 서서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순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무더위가 있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오늘 이 주민설명회가 이 내 재산에 대한 재개발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설명은 창성 C&D 강신봉 대표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부터 드리고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월곡 1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성북구청에서 선정된 창성 C&D의 대표이사로 있는 강신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런 설명회를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 이 설명회 장소가 굉장히 쾌적하고 좋습니다. 무더위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설명 내용은 쉽게 말해서 추진위원회를 어떤 절차로 구성을 할 것인지 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를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설명 내용은 첫 번째로 지금 현재 서울은 공공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월고 1구역의 그동안 진행 경과, 그리고 세 번째로 예비임원 선거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사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설명에 앞서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 익숙하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정비 사업, 즉 재개발 사업을 왜 하는지 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 건축물이 매우 이제 낡아 있을 거고요. 이 낡아 있는 부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점점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월골 1구역의 입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평지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이 좋은 위치를 잘 살리기 위해서 또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고요. 요즘 이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입주하는 단지들을 보시면 굉장히 좁고 안전합니다. 그런 지역적인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 사업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오른쪽 그림처럼 만드는 것이고요. 아무 곳이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하월골 1구역은 그도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이 재개발 요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는 추진위원회 이후부터 약 1000여 곳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약 300여 곳, 재개발이 약 400여 곳, 가로주택 소규모가 약 150여 곳 해서 약 1000여 곳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진행했던 현장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월고 1구역도 이제 당당하게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본격적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지원 제도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공공지원 제도가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을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공공지원자, 즉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 감독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은 초창기에 예전에는 이런 설명회가 없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관에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공공지원 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또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여러 지원들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요 사항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설명회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그때까지 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서울시와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오늘 이 설명회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세금으로, 지원으로 이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위해서 저희 창성 C&D 같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정비사업자가 이런 설명회부터 선거, 추진위 승인, 동의서 진구, 그리고 승인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비사업 정보 몽땅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앞으로 재개발 사업의 모든
절차 그리고 자료들이 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자료들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들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분담금은 총 4번에 걸쳐서 진행하고요. 첫 번째는 정비계획 수립 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것은 추진 승인 업무가 끝이 나면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데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한 번 또 합니다. 그리고 두 번 이제 그 다음에는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이제 건축 심의든 각종 심의를 받고 나서 우리가 사업 시행인가 즉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해야 됩니다. 그 총회 전에 추정분담금이 또 한 번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양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파트를 가겠다, 몇 평형을 원한다, 또는 상가를 원한다. 이렇게 분양 신청하시기 전에 또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3번에 걸쳐서 분담금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에게 분담금을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운영하는데 여러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업무규정, 뭐 선거관리규정, 예산회계규정 이런 규정들을 표준화시켜놨습니다. 이 표준화된 각종 규정들까지도 이제 적용을 받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이제 운영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돈을 이제 빌려드리는 거죠. 이제 이거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나서 총회 결의를 거친 후에 이제 지원책이 나갑니다. 이렇게 공공지원 제도 하에서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재개발 사업을 이제 이런 설명회나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뭐 구역 현황은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지금 우리 구역은 약 23,500평, 700평 정도, 24,000평 정도 되는 땅에다가 2,000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소유자 숫자가 약 20여 분 되시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하월고 1구역의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정비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서 보시면 뭐 각종 MP회의라든지 자문회의를 거쳐서 다음 23년 4월 14일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이제 통보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정분담금 건중위원회 그리고 작년 7월부터 8월 19일까지 정비계획 공람을 거쳤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해서 5월 1일자로 정비계획 결정 고시된 현장입니다. 이것은 지난 경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절차는 조금 이따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오늘 설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비 임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예비자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입후보 등록을 하셔서 누군가는 추진위원장이 입후보를 하실 거고 당선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입후보 하셔서 또 당선자가 나오실 거고요. 이렇게 당선되신 분을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추진위원장과 감사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것은 추진위 설립 동의서가 다 진구가 되어서
성북구청에다가 추진위 설립 이제 승인 신청을 하겠죠. 그래서 승인이 되면 비로소 추진위원장 감사에 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기 위한, 즉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의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11일 월요일이고요. 수요일인 8월 13일 예비 임원 후보자 등록 공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그래서 입후보 하실 분들은 입후보 하세요라고 이제 공고가 될 거고요.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성함이라든지 소유 직원,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열람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편물을 받으셨다면 변동은 없을 건데 혹여 개인의 정보가 혹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구역 내 일정 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것만 열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일 날 입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 공고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인 명부 열람이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8월 21일, 22일 날 양일에 걸쳐서 추진위원장 그리고 감사로 입후보 하실 분들은 그 사이에 추천서를 받으셔야 돼요. 소유자님들의 추천서를 30명 이상 받으셔서 21일, 22일 이 양일간 입후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입후보 등록을. 그리고 입후보 등록이 되시면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이상이 없는지를 구청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 절차를 들어가고요. 일단 예정으로 9월 2일입니다만 이제 후보자들 간에 여러 후보자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기호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호 추첨, 그다음에 선거운동 방식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예정인데 선거일 공고를 하고 후보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라고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추진위원장에 두 분이 나오셨다라고 하면 이제 기호 추첨을 먼저 하고 기호 1번은 누구, 기호 2번은 누구 이렇게 이제 후보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9월 8일이고요. 그 다음에 13일부터 쭉 했던 선거인 명부 열람도 이제 확정을 해서 확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9월 8일 예정입니다. 근데 이 후보를 했는데 만약에 단독 후보시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투개표 참관인부터는 절차가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가 없이 단독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자격의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하지 않고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감사로 확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9월 11일, 12일 투개표 참관인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9월 16일 예정입니다. 합동 설명회를 엽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후보자님들이 나오셔서 정견 발표를 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이고 그 다음에 9월 20일 실제로 투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이 투표는 투표 장소에서 직접 오셔서 선거 명부를 확인을 하시고 당일날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신다. 그래서 9월 23일 날 최종 당선되신 분을 당선자 공고를 하게 되면 8월 오늘 11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서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의 선거 절차가 쭉 진행이 되고요. 만약 단독 후보시다라고 하면 아마 한 9월 초 정도에 이제 후보자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당선자도 함께 확정이 되어서 선거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주 정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예비 임원, 즉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로 입후보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3년 이내에 1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두 페이지는 뭐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뭐 미성년자이거나 또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돼서 2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이런 분들은 입후보가 안 된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확정 판결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안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입후보가 되시면 추천인이 정당하게 추천이 되었는지, 이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다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을 텐데요. 이제 이 재개발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지 되고, 이 재개발 사업은 예를 들면 조합장님이 열심히 밤을 새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은 여러분들 소유자들,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서, 그리고 인허권자의 인허가를 받아가면서 조합에서 좋은 아파트, 상가를 지어서 잘 팔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사결정 과정, 특히 이런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을 설립하는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사실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동의서를 내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면 빨리 내주시는 것이 이 사업을 빨리 끝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것은, 이제 선거임용부 열람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또 참여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가 이제 선출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진위원도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추진위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10% 이상,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 620여 명이다라고 하면 최소 6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예비 추진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만 이 사업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거가 다 끝나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감사, 추진위원들이 다 선출이 되시면 추진위 구성을 하기 위한 이제 동의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동의서에 위원장이 누구이고 감사가 누구이고 추진위원이 누구인지 명단이 다 들어갑니다. 그 다 들어가 있는 명단을 가지고 절반 이상, 과반수라고 하죠. 절반 이상의 소유주님들이 동의서를 내어주시면 그제서야 구청에다가 추진 설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서가 또 얼마나 빨리 걷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모든 공고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검색하시면 정비사업 정보 몽땅으로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성북구 하월곡동, 그 다음에 하월곡 1구역으로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공고문들이 다 게시가 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비사업 정보 몽땅 화면이고요. 가입하는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사용자 등록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인증 받고 확인 누르고, 접속하실 때 하월곡 1구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기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 받고,
가입이 승인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모든 공고문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이제 문서로 다 통보를 해드리겠지만 혹시 댁에서 등기를 보내다 보니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이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내용들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준비된 설명은 마치고요. 저희 창성CND가 어쨌든 우리 하월곡 1구역의 추진 승인 업무를 맡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요. 한번 짧은 기간 안에 멋지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을 끝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